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새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공매도를 앞두고 증시가 힘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버티나 싶더니 쭉 미끄러지는 장이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저 기릿은 나름 긍정적으로 봅니다. 오히려 이렇게 한 대 맞고 시작하면은 공매도 시작했을 때는 오히려 악재수로 올라가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겠죠. 자, 물론 힘이 많이 빠지긴 합니다. 저 길이 또 계좌 키기가 무서울 정도로 막 쭉쭉 빠지는 모습이 나타내고 있는데, 하지만 또 다 돌고 돌지 않겠습니까? 다음에는 우리가 오를 차례니까 조금만 더 버텨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첫 번째 재밌는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리분들 래퍼 카디비 아시나요? 저 기릿은 많이 들어봐서 유명한 사람인 건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예전에 불닭볶음면을 먹는 걸 보여주면서 삼양식품이 그때부터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야, 이거 이 사람 명예 한국인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관장 에브리타임을 먹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며 한국 홍삼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먹는 게 찍힌 게 아니라 리뷰도 확실했습니다. 자기는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었고 30대가 되어서 최근 들어 좀 피곤함을 느끼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홍삼만 먹으면 완전 깨어있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삼양식품처럼 KTNG도 이제 앞으로 글로벌리 픽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 다음입니다. 재밌는 소식 봤으니까 이제는 또 증시 이야기 봐야겠죠. 미국 증시는 어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상승했던 미국 증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었겠죠.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 이유는 또다시 트럼프의 트럼프가 입을 열자 바로 떨어졌네요. 자동차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M7 위주로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테슬라는 5%나 넘게 하락했고요. 최근 많이 오르기도 했죠. 그리고 또 엔비디아 하락이 우리한테는 좀 타격이 큰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도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타나면서 우려감이 나타났고요. 5.7%나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반도체 주들도 약세를 보였고요. 결국 트럼프 때문에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고 오늘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슬라는 이번 관세가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어.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고했던 내용대로 트럼프는 미국 동부 시간 4시 기준 자동차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4월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 25%를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으로 테슬라는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번 관세는 테슬라한테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락을 한가 보면은 시장은 미국 내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 하지만 글로벌리가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겠죠. 자, 미국 시장에서는 관세가 나타나면서 유리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를 때리면 때릴수록 글로벌리 이제 테슬라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테슬라 불매운동 그런 단어가 등장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테슬라 거기에 대한 부담감으로 5% 하락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들도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고 말한 지 며칠 됐다고 다시 또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네요. 다음입니다. 현대차 메타 플랜트 가동 시작. 현대차 그룹이 미국 조지아주 세 번째 생산 거점 HMGMA 준공식을 개최를 했습니다. 이름이 멋있는 이 공장은 인간과 로봇이 함께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로봇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데 봤더니 차량 도어 조립할 수 있고요. 도장 확인, 이런 것들은 아예 로봇이 한다고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봇 있죠. 로봇계 스팟이 차체 생산을 확인하는 업무도 맡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사람들과 협업도 한다고 하는데요. 지게차를 통해 부품을 운반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 공장에서는 200개의 로봇이 부품을 유기적으로 전달을 한다고 하고, 완성된 차량을 품질 검사장으로 이동시킬 때도 주차 로봇을 통해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사람이 운전해서 움직인다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게 가동이 본격화되면은 이 공장을 통해서 현대 기아의 미국 판매량이 약 59%에서 73% 가량을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대 기아차의 이 전성기가 계속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어제 반도체가 많이 하락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또 중단, 구리 가격 상승세에 힘입어 전일 전력 설비 관련주가 살짝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급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HD 현대일렉트릭은 이제 모든 이평선을 깨고
이제는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바로 마소가 대형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또 중단한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지난달에 나왔던 그 소식과 별개로 이번에도 민간 업체 두 곳과 데이터 센터 임차 계약을 취소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앞다퉈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던 시장 불과 작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진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결국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아 이거 과잉 투자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HD 현대일렉트릭 등 전력 설비 관련주가 하락을 크게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입니다. 휴머노이드 ETF 나옵니다. 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ETF가 나오면은 그 섹터는 이제 끝물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로봇주가 최근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휴머노이드 ETF가 나타난다는 소식입니다. 자, 지금 심사를 받고 있다고 하며 삼성, KB, 한화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많이들 좋아할 ETF는 바로 코덱스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ETF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그래 근데 기존에 로봇 ETF 있잖아. 그거랑 뭐가 다른데 하고 봤더니 바로 휴머노이드 이쪽이 조금 더 관심을 가졌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코덱스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은 테슬라, 엔비디아 이러한 기업들의 비중이 높은 편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사실 오늘은 다룰 소식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최근 상장 ETF는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자모 ETF가 최근에 상장했더라고요. 검색은 양자라고 치면 바로 나오고 최근에 상장한 거는 솔, 라이즈 플러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리고 1월 달에 상장된 ETF도 키움께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게 들어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 디웨이브, 리게팅, 아이온큐 등등 이러한 기업들이 듬뿍 담겨 있다고 하네요. 자, 개인적으로 양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꿈과 희망만 가득한 초전도체 글로벌 버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진짜 이제 현실화가 되고 실적이 찍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다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입니다. 마음에 드는 ETF를 발견했습니다. 뭐 한 가지만 말하자면 예전에 누가 이런 댓글을 단 적이 있었어요. 제 투자 스타일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댓글이 있었는데 거기에 답글로 한 분이 "키릿은 작은 수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큰 수익을 노리는 돈키호테 같은 투자자다."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키릿은 그걸 읽으면서 '이게 좋은 의미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지만 그런데 어쨌든 아직까지도 제 머릿속에 그 말이 맴돌긴 합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사이클 산업을 좋아하고요. 새로 시작하는 테마를 많이 좋아합니다. 이미 많이 오른 기업들은 이제 웬만해서는 안 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치면은 이제 남들 다 먹는 섹터 그런 거를 못 먹는 단점이 있죠. 어쨌든 저는 그러한 투자를 좋아하고 사이클 하면 또 2 차전지 아니겠습니까? 곧 돌아오는 사이클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 안에서 전고체를 좋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마침 아까 ETF를 한번 쓱 봤는데 이러한 ETF가 있더라고요. 솔 전고체 배터리 앤 실리콘 응급제라는 ETF가 있었습니다. 물론 개별 주식을 한다면 전혀 필요 없지만 만약에 ETF 투자를 고려하신다면은 이러한 ETF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마비노기 모바일 나왔습니다. 자, 마비노기를 아직도 하고 계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모바일로 출시가 되었다고 하고요. 무려 1,000억 원이나 투자한 게임이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 스트리머 분들은 오픈런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평가는 조금 박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 방송인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시골에 1,000억짜리 케이블카를 만든 것 같다." 뭔가 좀 이해가 가는 그러한 평가인 걸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예전 마비노기를 그대로 살리긴 했지만 이거를 굳이 뭐 1,000억이나 투자해서 만들었어야 됐나 뭐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혹시나 실제로 해 보신 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평가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APR 그렇게 좋다고 미용기기는 계속 보자라는 뷰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만의 생각은 아니겠죠. APR의 목표 주가는 계속 상승되고 있으며 한화투자증권은 9만 원으로 주가를 올렸습니다. 자, APR의 25년 해외 매출 비중은 무려 67%나 될 것이라고 하고요.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나라는 바로 미국과 일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화장품의 실적이 높지만 앞으로 홈뷰티 디바이스 시장도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네요. 자,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APR에 A 화장품을 쓰고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 다 떨어져 가지고 사러 갔는데 그 옆에 이 B 디바이스 같은 APR에서 나온 이 디바이스를 같이 쓰시면은 피부가 더 좋아집니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면은 충분히 B 디바이스 사람들의 접근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목표가 30% 상향. 대신증권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목표가를 30%나 상향한 76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얼마 전 유상증자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이는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라고 해석했고요. 유럽의 군비 확장이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미군 해군 굴기에 따라 특수선 시장의 선점도 중요한 상황이다 보니 이러한 자본 지출은 불가피하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과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제 공매도가 시작하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일단은 보고 움직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조선주 하나오션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 4월 반등한다. 자, 하나오션도 최근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DS투자증권에서는 하나오션의 주가가 4월에는 반등할 것 이러한 분석을 꺼냈습니다. 그 상승 트리거가 뭔가 바로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기대감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나오션의 시장 컨센은 매출액 2.9조, 영업이익 1,300억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DS투자증권은 이를 뛰어넘는 영업이익 1,500억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경영 정상화, 환율 효과, 저성과 건조 비중이 감소하면서 영업이익 컨센이 추가적으로 상향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수주 감소가 오래되는 와중인데 4월부터 신규 수주도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서 하나오션 왼쪽에 보시다시피 어느덧 61선까지 조정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반등할 때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다음입니다. 넷플릭스 약한 영웅 3위 등급. 자, 과거에 웨이브에서 먼저 공개되었던 약한 영웅이라는 드라마가 넷플릭스에 이번에 공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공개된 지 하루 만에 글로벌 3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약한 영웅은 웹툰을 원작으로 만든 드라마고 친구를 위해 폭력에 맞서는 약한 소년의 성장 드라마라고 하는데 저 기리스는 아직 웹툰도 못 봤고 이 드라마도 못 봤거든요. 하지만 22년에 처음으로 그때 공개 당시 OTT 플랫폼 점유율 45%라는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되면서 다시 또 전 세계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길이 근데 갑자기 넷플릭스가 이거를 가져온 이유가 뭐야?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네요. 참고로 2분기에 넷플릭스에서 시즌2가 공개가 되는데 그 전에 시즌 1을 이렇게 공개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저기리 또 시간 내서 봐봐야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상장 폐지 사유 발생 35개.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이 3월입니다. 그리고 이달이 되면은 감사보고서 등으로 상폐 사유가 발생하는 기업이 정말 많은데요. 이번 달에만 35개 기업에서 상폐 사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기대분들 종목에는 그런 일이 당연히 없기를 바라고 이제 항상 연초에는 적자 기업 조심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엔터. 계속 좋은 소식만 들려온다. 자, 제 직업은 전업 투자자이자 그리고 경제, 주식 유튜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뉴스를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일인데, 그런데 가끔 이런 뉴스를 정리하다 보면은, 어떤 주식이든 무조건 첫 출발은 있고, 그리고 그 힌트는 우리에게 많이 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엔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 말부터 계속 BTS 온다. 진짜 귀에 딱지 않도록 많이 들었죠. 그리고 한한령 해제 이야기 나온 지도 한 달 정도가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엔터주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은 관세 무풍지대가 바로 엔터다 이러한 이야기까지 등장하며 또 상승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한한령이 완화가 되면은 엔터사의 영업이익이 20에서 40%까지 증가한다고 하니까 충분히 기대감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재명 조립식 주택이라도 지원하자. 자, 산불이 쉽게 잡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더 크게 번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며 이 와중에 어제 무죄를 받으면서 세상의 주목을 받은 이재명 대표가 조립식 주택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과 환경, SY, 덕산 EPC 등 모듈러 주택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